야, 근데 진짜 날이 많이 추워졌네. 춥습니다. 어제 아침에 분리수거 하는 날이거든요, 저희 아파트. 네. 그 패딩 업체들은 네. 굉장히 이 날씨가 중요하잖아요. 지금 저 아는 분은 아이들이 호주에 있는데 2박 3일 제주도 여행을 잡아놨었어요, 원래는. 저는 얼마 전에 봤는데 그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올 때가 됐는데 안 들어오시네요. 토크를 좀 너무 길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죄송해요. 저도 오늘 초대 손님인 줄 알았어요. 그건 아니지만 저도 이제 제가 되게 만나보고 싶었던 분이 있는데. 오셨다. 깜짝이야. 반갑습니다. 인상이 상당히 또 네네. 상당히 너무 약간 좋으세요. 딱 봤을 때도 굉장히 똑똑하신 것 같아요. 수능이 끝나야 강금 생활도 끝난다. 전 수능 출제위원 강상희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수능 출제위원이세요? 지금은 아니고요. 예. 이전에 한 5차례 정도 출제를 했고요. 지금은 이제 그 수능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저 연구소 소장님으로 불러야 됩니까? 뭐 소장 겸 대표도 하고 그렇습니다. 대표님으로 부를까요? 소장님으로 부를까요? 대표님으로 불러주시죠. 왠지 모르게 듣는 넘어가기 소장님보다는 대표님이죠. 네. 자, 그러면 앞으로는 대표님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저 수능 출제위원이 되시면은 이런데 뭐 이렇게 방송에 출연하거나 이런 것이 굉장히 좀 어렵다고 좀 얘기 들었거든요. 또. 예, 아무래도 뭐 중요하고 또 민감한 시험이니까 그 문제와 관련된 사항들이 알려지면은 뭐 공정성이나 이런 데 대한 그쵸. 그 논란이 또 있을 수 있겠죠. 진짜 어떻게 보면 인생에 또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평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이라고도 칭할 수 있는 시험이. 그렇죠. 어떻게 보면 평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이라고도 칭할 수 있는 시험이. 그렇죠. 예. 네. MC가 그 저기 큐카드를 놓치면 어떡합니까? 네, 뭐 혼나야 됩니다. 혼내주십시오, 대표님. 예. 대표님 왜 그러세요? 그 선발 조건이 또 좀 있을 텐데 어떤 그 조건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전문성이 많이 요구되니까 해당 전공의 대학 교수 또는 현직에 계신 교사분들, 선생님들. 그 당시 그럼 대표님은 그 어떤 일을 하시다가 제가 그때는 국어국문학과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셨군요. 예. 3년 연속 출제를 하게 되면 안 되고 네. 그래요? 수험생 자녀를 둔 사람은 또 안 되고 이런 또 조건들이 있군요. 그렇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런 분들이 들어가면은 조금 문제가 있겠다 싶은 분들은 다 배제가 되죠. 그래서 각종 그 서약을 하죠. 이런 건 하지 않겠고 저런 것도 하지 않겠고 나는 그런 아이들도 없고 그래 본 적도 없고 뭐 이런 거 다 서약을 다 체크하고, 합니까? 네, 다 체크하고 서약하고 그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또 이렇게 오늘 함께하게 되셨는지 우리 대표님께서. 제가 그래도 이제 수능 출제한 지 좀 시간이 많이 흘렀고 이제는 또 이제는 저를 안 부르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수능에 관해서 뭐 좀 도움이 될 만한 얘기는 세상에 좀 말씀을 드려도 되지 않을까 해서 궁금한 게요. 네네. 이 수능 출제위원을 하게 되면 내가 수능 출제위원이라는 거를 주변에 알려서 안 되잖아요. 그렇죠. 문자가 옵니까? 당신은 수능 출제위원입니다. 엑스맨 이런 느낌으로. 그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연락이 담당 기관으로부터 출제위원으로 위촉하고 싶은데 가능하시겠느냐 오면은 그 전체 과정이 외부에는 철저하게 비밀입니다. 아니 그러면 며칠 동안 거기 그 이렇게 한 달이 좀 넘습니다.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감금 생활을 하죠. 뭐월 뭐일 어디로 오시라 하면은 그 출제위원들을 호송할 그 차량들이 있고 그 차량을 타고 어딘가로 가는군요. 예, 어딘지는 얘기할 수 없고요. 예. 그러나 차를 타고 가기 때문에 차창 밖으로 풍경이 변하는 걸 보면 내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구나. 이런 건 대강 그 정답을 유추해 나가실 거고. 합니다. 안대를 끼우거나 그러지는 않는 겁니까? 네. 혹시나 해서. 끼워 도착해서 안대를 벗어주세요. 그럼 보통 몇 분 정도가 한 해에 모이세요? 과목별로 좀 다른데 이제 제가 출제를 했던 국어 영역은 뭐 출제위원만 한 30여 분, 검토위원도 거의 20분 가깝고 국어만요? 예, 국어만 한 50여 명에 가까운 분들이 출제를 하고 그럼 몇백 분 되시겠는데요? 예. 영어 듣기 평가 지문을 녹음하는 외국인 성우도 같이 있으세요? 네. 그분들. 아니 네네. 그분들도 계세요? 하이. Good morning, Chris. Good morning, Julie. How was your weekend?
출제위원 분들뿐만 아니라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생활하니까 그런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는 분들이 또 상당히 많죠. 왜냐면 이제 뭐 식사도 또 제공을 해야 되시고 또 뭐 어떤 분들이 계실까요? 그다음에 일정한 곳에 이제 저희가 갇혀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그 가다두는 역할을 해주시는 보안요원이죠. 표현이 독특하십니다. 가다두는 역할을. 아니 그 실제로 이게 숙소에 한 번 들어가면 밖으로 한 발자국도 못 나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외곽에 이제 펜스를 울타리를 쳐서 그 울타리 밖으로는 뭐 펜스를 쳐서. 한 발자국 나갈 수가 한 없습니다. 발자국도? 네. 그 몸이 갑자기 아프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 안에 조그만 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도 들어오시고 간호사 선생님도 또 들어오시고 예외에 뭐 이런 그 상황이라는 건 없나요? 이외에는 내부에서 치료를 할 수 없는 그 병이나 부모 상을 당하거나 이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울타리 밖으로 나갈 수 있고요. 수밖에 예. 없겠죠. 늘 그 보안요원이 무조건 같이. 함께 동행합니다. 그 상 중에 기간을 다 잊지도 못하고 그렇겠죠. 잠시 최소한의 그 일만 하고 다시 또 복귀하고 병원에 그 진료를 받거나 치료를 받기 위해서 갈 때에도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하면 보안요원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또 합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 이분께 그런 거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에? 보안상 이분의 개인정보 요구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뭐 이름이 알려지면은 이렇게 저렇게 유추해 보면은 어느 분이겠구나라고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은 있죠. 이제 그런 것도 차단하려고. 그래서 그런 것을 원천 차단을 하는군요. 족구를 이제 같이 네. 하시다가 공이 펜스 밖으로 넘어갔대요. 그래서 보안 요원이 찢어가지고 내부를 확인했다라는 이야기가. 제가 그 현장에 있지는 않았는데 그 쪽에 그 보안의 엄격함에 비춰보면은 있을 수 있죠.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아주 작은 확률이라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면 다 야, 차단하려고 그럼 하죠. 쓰레기도 확인하나요? 쓰레기 당연히 확인하죠. 심지어 뭐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는 보안요원분들이 이제 비닐 장갑 같은 걸 끼고 음식물을 이렇게 손을 집어넣어서 혹시나 그 안에. 반출되는 게 있을까 해서 다 검사하시고 다른 뭐 생활 쓰레기들도 다 모아서 시험 끝난 뒤에 이제 일괄 그 처리를 하고 정리를 하시고. 인터넷 서치를 그 안에서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보안 요원이 없어서 지켜보는 가운데 검색을 할 수 있다고요? 밖에 통신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또 인터넷 검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그러면 확실하게 알아보려면. 그러면 이제 검색실이 따로 있고 또 거기를 지키고 또 하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에게 무엇을 검색하려고 한다라고 해서 사전에 기록을 남기고 검색을 하는데 또 만에 하나 또 이게 뭐 해킹이 있거나 맞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령 A를 검색하려고 한다면 A, B, C, D, E, F를 검색을 해서 기록을 무엇을 검색했는지 알 수 없게 그렇게 하는 게 또 지침입니다. 인터넷 검색뿐만 아니라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국어 시험 문제를 출제하다가 어떤 단어 하나가 정확하지 않은지가 내부에 있는 자료만으로는 그걸 판단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어느 교수님의 연구실에 있는 책에 있다. 그래서 그걸 가져오면 된다 했는데 그 한 것만 가져올 수가 없죠. 빼올 수가 없어서 그 교수님 연구실에 있는 책을 거의 다 가져왔습니다. 다 가져와서 그 책 한 권에서 한 1분 정도 확인하고 끝냈습니다. 맞구나. 야, 진짜 철저하구나. 한 달 동안 통화 자체가 그럼 불가능한 거예요? 통화 자체가 불가능하지만은 피치 못할 경우가 또 있죠. 그 소수의 가족에게는 비상 연락처를 이제 알려줄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럼 연락이 오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있어요. 이제 본인이 직접 통화는 하지 못하고 이제 그걸 담당하는 또 요원이 대리 통화를 하더라고요. 대리 통화를 어떻게 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그 신혼이신 분이 출제위원으로 오셨는데 밖에 계신 아내가 이제 전화를 하셨어요. 사랑한다. 사랑하신답니다. 나도 사랑해. 나도 사랑한답니다. 진짜요? 예, 그렇습니다. 알려주고 그러더라고요. 대표님 안 나왔으면 이런 얘기 어디서 들어요? 그러니까요. 또 하나 또 있습니다. 뭐예요? 예. 재밌습니다. 미수도가 많으시네요. 모든 이야기를 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금지어들이 있는데 뭐예요?
가령 숫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숫자 이렇게 근데 왜 숫자가 왜 뭐 자 8은 2를 뜻한다. 3은 2를 뜻한다라고 미리 약속을 암호화해서. 했을 때 아이, 설마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그래도 혹시나. 그런 거죠. 밖에서 아내분이 급하게 처리해야 되는데 은행 비밀번호를 안 알려주고 가신 거예요. 통장 비밀번호를. 예, 통장이고요. 그래서 그걸 물어보려고 전화하셨는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답을 하셨죠. 근데 보안요원이 그거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아주 모든 낮은 거를 확률에. 미연에 다 네. 네. 반입이 될 수 있는 건 그럼 어떤 겁니까? 음악 좋아하는 분들은 스피커도 들고 오시고 또 색스폰 부시는 분들은 색스폰도 이렇게 다 짊어지고 오시고 아 그런 취미생활은 돼요? 그 시험 출제가 끝나고 나면 이제 그 뒤에 이제 인쇄하고 전국에 배포하고 이러는 시간이 있어서 그게 약 보름 정도 됩니다. 보름 동안은 출제위원분들이 이제 출제해서 해방됐으니 이제 이제 좀 뭐 여러 가지를 하시죠. 쉬시는군요. 출제위원들끼리 체육대회도 하고 바둑도 두고 탁구도 치고 그럽니다. 그 중에는 그러면 한 좀 20일 정도 일하시고 이제 나머지 보름 정도는 그게 또 좀 자유 시간이 있군요. 예 아마 그것 때문에 출제 들어가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예. 그 어떤 분들은 그 사교춤이 취미셔가지고 사교춤 교습도 하시고 그 안에서 예. 또 색스폰은 본인이 색스폰 연주회를 하면은 이제 거기에 그거 들으러 이제 또 가기도 하고 그래 조그마한 사회네요. 그 안에. 그 안에 예, 작은 그러네요. 아니 그 뭐 북을 가져오신 분들도 있으시다고. 예예 저희 국어 과목에 그런 분이 계셨었는데 예. 일 끝나고 북을 땅땅 이렇게 근데 그분이 뭐 좋은데. 제재를 한번 받으셨다고. 그 북소리의 횟수나 장단이 외부에 보내는 어떤 신호 아닌가? 신호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그래요. 왜냐면 우리 예전에 시험 볼 때 그래.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요. 그런 게 있습니까? 모르세요? 저희는 거의 거기에 특화된 사람들이라서 예. 그런 게 있었군요. 그래서 한번 그래서 북을 가져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져가신. 출제 끝나면 돌려드리겠다고 하고서 그냥 순순히 내놓으시나요? 아니면 야 이 사람들아 이게 어떤 무기인지 알아 하면서 좀 옥신각신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이 사람들아 그러시겠습니까? 한 달 넘는 기간 동안에 좀 이 외부 소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외부에 그 차단됐다고 해서 외부 소식 전혀 모르는 건 아니고요. TV도 볼 수 있고 또 신문도 구독이 됩니다. 다 옵니다. 그래서 뭐 하루하루 바깥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다는 걸 그러니까 매일매일 확인을 합니다. 뭐 근데 그런 분 중에 뭐 뜻하지 않은 소식을 접하는 분들도 있죠. 가령 뭐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인데 출제 기간 동안에 매수와 매도를 할 수 주식이 없으니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본인이 투자한 주식이. 근데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없어가지고 그냥 막 매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네. 아이고. 그래서 마음고생을 크게 하시는 분들. 이거 수능이고 뭐고 지금 이게 이거 문제도 돼야 되지만 지금 내 돈이 지금. 예, 뭐 저희도 위로할 방법도 없고. 뭐 색스폰 연주를 옆에서 해준다고 하긴 한데 뭐 색소폰으로 이게 사교춤을 춘다는데 조세. 아유. 이거 사실 말로는 들어봤는데 수능 출제위원이 계시다라는 그 실제로 만나서 지금 얘기를 들어보기는 처음이잖아요. 근데 진짜 너무 신기하네요. 진짜. 네. 그 어떤 일인지 그 내막을 다 잘 알았다면 고민을 좀 더 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그 전화 받고 출제에 들어간 첫 번째 경험 때는 제가 태어나서 가장 큰 고생을 했습니다. 왜요? 너무 힘들어서요. 뭐가 좀 제일 힘드셨어요? 우선 밤늦게 또는 어떤 때는 뭐 밤을 새우는 날도 있고 해서 체력적으로 힘들고 그다음에 그 대단히 민감한 문제들을 서로 논의하고 또 결정하고 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긴장되고 피로했죠. 지칠 것 같아요. 수험생과 또 수험생의 입장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는 시간이 저는 거의 없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열심히 다 나름대로 그 노력을 했을 텐데 괜히 의도하진 않았지만은 그런 걸 훼손할 요소가 없는지를 다 따져보죠. 예를 들면 이건 도시, 특히 대도시의 수험생에 유리하진 않을까. 혹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좀 불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뭐 그 선지, 이제 정답과 오답이 있는 그 선지들을 만들 때에도 이게 너무 아이들을 고생시키는 건 아닐까. 학생 수험생들을 이런 것도 다 하나하나 따져서 그 시험을 통해서 평가하고자 하는 딱 그것만 평가하도록 하자.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새벽이 되고 이제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었죠. 예를 들면 점심 메뉴나 식사 메뉴 하나 정하는 것도 한 뭐 몇 분 모이면 이게 힘들어요. 근데 이거 진짜 말 그대로 이 중차대한 문제 하나를 하기 위해서 30여 분의 그 전문가들이 모이시면 답안을 도출하고 이런 과정이 아우 힘들겠는데요. 그렇죠. 그 전문가분들이긴 하지만 그분들이 출제한 것들을 함께 토론해서 완벽한 문제로 만들려면은 정말 치열한 그런 논쟁도 있고 그 과정에서 마음 상하는 분도 있고 또 관계에 좀 냉랭한 그 바람이 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좀, 예. 그네도 어찌됐든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모인 데라. 네. 그 다음 날 아침 식사하러 가셔야 되는데 나오지도 않으시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삐지셨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좀 소외받았다고?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 예. 마음의 상상. 예. 마음에 상처를 마상이라고 그거를 예, 예. 삐졌다고 표현하시면 안 되고. 좀 그런가요? 네. 속상해서 예, 섭섭해서. 속상해서 섭섭해서. 예, 그럼 이제 혹시 아침에 식사 안 하신 적 있어요? 저는 꼬박꼬박 했습니다. 항상 수능이 끝나면 뉴스에 딱 뭐라고 하냐면 올해 수능 유난히 쉬웠다. 올해 수능은 유난히 어려웠다. 저희 때가 사실 좀 문제가 좀 쉬웠다고 했던 해거든요. 뭐 만점자도 많이 나오고. 어때 본인도 쉬웠어요? 아니요. 아, 섭섭해요, 형. 뭐가 섭섭해요? 저는 딱 문제 보자. 야, 올해는 잘 됐어. 오케이. 이렇게 어려우면 다 평균적으로 떨어질 거야. 근데 끝나고 났더니 애들이 야, 너무 쉽지 않았어. 그래. 뭐야? 그러니까. 뭐 이랬던. 근데 그러면 또 출제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조금 그렇지 않을까요? 문제가 너무 쉬웠다 그러면은 완벽하게 성공하지 못할 시험이 되죠. 그 난이도 어렵고 쉬운 정도를 참 조절하는 어렵죠. 거. 그러면서도 그 열심히 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을 또 변별하는 변별할 수 있는. 두 가지를 두 마리 토끼를 잘 어려워요, 잡아야 어려워. 되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지만은 난이도는 신도 모른다라는. 수능 만점자들이 나오잖아요, 가끔. 네. 느낌 좀 어떻습니까? 저희도 출제를 하고 나서 다시 풀어보면은 몇 문제씩 틀리거든요. 저희가 출제한 건데도 잘 기억이 안 나고 그래서 틀리는데 만점을 받는 학생들을 보면은 감탄이 나옵니다. 감탄하게 되는데 진짜. 그 아마 열심히 노력한 것의 대가이면서 동시에 또 세상 만사가 그렇듯이 약간의 행운이 또 따라줘야 되겠죠. 헷갈리는 걸 뭔가를 하나 선택을 했을 때 그게 맞아야 또 그죠? 그때 그 친구가 두 문제나 그랬잖아요. 두 문제만 찍었는데 다. 네. 수능 만점자도 그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우리처럼 뭐 이제 보기가 있으면 네 가지 다 헷갈리는 게 아니고 두 개가 헷갈렸는데 그중 가장 가까운 걸 찍는 거 차이가 있죠. 저는 예. 왜냐면 어느 정도 있냐면 예전에 저는 이제 정답을 유추해서 보기에서 고르면 되겠다는데 보기 없더라고요. 그게. 예. 그럼 뭐지 이게? 더 노력하셨어야 됐죠. 예. 그래도 참 격조 있으십니다. 이게- 그러니까 상대방을 굉장히 격조 있게 참 다듬어 주시네요. 합숙소 펜스가 딱 열리고 나갈 때 기분 어떻습니까? 수능 마지막 교시가 시작되어야 이제 퇴소를 할 수 있는데 나간 날 보면은 아침부터 그 나가가지고 거기서 기다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다고 일찍 가시는 것도 아닌데 아침부터 줄 서 있고 그러시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나가고 예. 너무 나가고 싶어가지고. 나 여자를 지워갔네 행복한 척해야 멋진 사람이 되는 건 근데 이제 퇴소하기 한 2, 3일 전쯤부터 이제 걱정도 되죠. 가면 할 일도 참 쌓여 많이 있고. 쌓여 있고. 그러니까 걱정도 되지만은 또 보고 싶은 사람들도 많고. 아니 근데 한편으로는 그 생각도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어느 정도의 보상이 이루어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베네핏이. 그렇죠. 우리 조셉이 제일 좋아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베네핏. 저는 네, 아니 그 베네핏이라고. 왜냐하면은 중요한 일을 하는 네, 거긴 네, 하지만 거기에 따르는 뭐가 있길래 이렇게 뭐 일단은 자부심이 가장 크겠고요. 그 나라의 중요한 일을 하게 한다라는? 된다는 그런 생각이 가장 크지만은 또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죠. 근데 그래도 그렇죠. 그거는 되지 않죠. 굉장히 좀 예. 격조 있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예. 과하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그 수준에서 미소가 지어지는 경우. 들어가신 분들은 미소가 지어지는. 그 미소가 지어지지 않았을 때도 있기는 했는데 저는 최근에 이제 토크를 하면서 이렇게 격조 높게 웃음을 주시는 토크. 제가 그러니까요. 굉장히 배우고 싶어하는 예, 스타일인데 아주 그 딱 말할 단어들. 것만 딱 하시면서 재미있게 그죠? 혹시 얘기 나기면 직업병 같은 거 있으십니까?
길거리 지나다니면서 저건 맞춤법이 틀렸는데 띄어쓰기가 틀렸는데 하고 또 어떤 분도 말씀하실 때 문장이 잘 호응이 안 되는데 혹시 좀 예. 저희에게도 호응이 좀 잘 안 된 게 있었나요? 이거 뭐 좀 호응이 안 됐습니까? 제가 예. 뒤에 서술어가 없거나 그러니까 앞에 주어하고 잘 이렇게 예, 예. 안 맞는 예, 맞습니다. 일부러 그러시는 건 아니시겠죠? 예, 그 정도 지금 목표에서 예. 뭐 어떻게 될까요? 짧은 시간 안에 하려니. 잘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은 50% 실력이 쑥 듭니다. 왜냐하면 의식을 하기 때문에 의식하고 하는데. 좀 더 잘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그래도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자기야 교수님이 격조가 있으시다. 내년이면 40인데 좀 어떻게 좀 격조 높게 좀 대화를 할 수 있을지가 따로 좀 찾아뵐 수 없습니까? 지금처럼 하시면 됩니다. 끝을 맺으셨잖아요. 그래요? 예, 예. 지금 좀 잘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네네. 그래. 맞습니다. 네. 잘 됐네요. 예. 올해 그 수능을 본 친구들에게 좀 한마디 해주신다면. 올해 수능을 준비했던 수험생들은 다른 해보다도 더 많은 몸고생 또 마음고생을 했으리라고 맞아요. 생각합니다. 정말 그래도 수고 많았습니다. 어쨌든 한 고비를 넘었으니 그 고비에서 얻은 성취로 또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말 올해는 이게 예기치 못한 이런 상황 때문에 더욱더 고생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공통 질문이 좀 네네. 있죠? 한번 좀 드려볼까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0년을 우리 대표님께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2020년은 킬러 문항이다라고 킬러 문항이요?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거 뭡니까? 너무 어려워서 정말 풀기 어렵고 푸는 사람이 적은 문제를 이제 킬러 문항이라고 난이도가 부르는데, 가장 높은. 난이도가 네. 가장 높은. 이제 코로나가 우리를 괴롭혔던 올해 상황이 정말 우리가 노력은 하지만 참 풀기 힘든 킬러 문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를 또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한 해 동안 열심히 노력했으니 내년에는 이 킬러 문항을 반드시 풀어내지 않을까 그렇게 또 기대합니다. 우리가 가끔은 이렇게 좀 우리 선생님들하고 좀 대화를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안 쓰는 킬러 문항 들어봤어요. 다 킬러 문항인데 뭐 거기서 우리한테는 올킬 문항. 올킬이죠, 올킬. 이제 2021년 새해가 곧 오지 않습니까? 네. 지금 말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교수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제 바람이기도 하고 모두의 바람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 물러가라. 그렇죠. 마음껏 왕래하고 마음껏 그냥 얘기하고 이럴 수 있는 그냥 우리의 일상만 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진짜 간절합니다. 대한민국 과학 인재 양성의 산실 우리 카이스트의 이광형 총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광영입니다. 네, 카이스트가 이번에 50주년을 맞았는데요. 네네네. 그 50주년을 맞아서 이제 다음 50주년을 준비하는 총장으로 선임된 이광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총장님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저 카이스트하고 좀 인연이 많아요. 네, 어떤 인연이 있으신지. 저희가 카이스트에 작년인가 재작년이죠. 저희가 저직접 가서 저 촬영도 좀 했었고요. 그러세요? 얼마 전에 이수영 회장님이 또 저 나오셔가지고 카이스트 예. 기부하셨잖아요. 네, 여장부신. 그렇죠. 예. 어떻게 이렇게 큰 금액을 기부를 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카이스트 학생을 키우는 것은 곧 국력을 키우는 거야. 그분은
카이스트에 큰 재산 기부하신 걸 보람으로 알고 대한민국 미래를 밝게 만드는 일에 일조를 하셨다 해서 굉장히 좋아하세요. 아니 그저 총장님이 되시기 전에는 그럼 카이스트 교수님을 하신 예, 겁니까? 35년 했어요. 이야. 아니 근데 이게 총장님이 놀라운 게 그 드라마 예전에 카이스트라고 있잖아요. 이때 그 괴짜 교수님으로 나왔던 안정훈 씨의 실제 모델이 교수님이세요? 예. 그 당시에 그 모래시계 또 여명의 눈동자 했던 그 송진아 작가 예, 맞아요,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분이 하루는 찾아왔어요. 학생들한테 좀 이상한 교수가 좀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다들 이광현 교수를 얘기를 하신다. 예, 그래가지고 한참 얘기하고 이제 점심을 같이 먹었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이제 드라마 쓸 수 있겠네요. 그러더니 이제 드라마를 쓰게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드라마가 그 SBS에서 방영이 됐는데 그 당시 그 30%가 넘는 네네네. 시청률이 굉장한 그 초대박 드라마였죠 네, 네. 이게. 아니 근데 총장님의 어떤 모습을 보고 이게 좀 드라마가 거기에 보면 뭐 안정훈 배우가 한 거고 네네. 이상하게 막 그 스포츠카 타고 다니고 네. 어디를 찾아오신 누구십니까? 여기 처장님을 찾아왔고 저는 앞으로 여기 교수할 사람인데요. 교수요? 또 뭐 약간 또 말씨도 이상하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은 되게 헤어스타일도 좀 예, 예. 네. 저 박기훈입니다. 생선 눈알 폭 파먹는 게 맛있던데. 맛있어요. 이건 과학자들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얼쑤! 멍청한 것들 돌아야지! 오늘은 제가 점잖게 하고 왔잖아요. 네. 그 당시에는 좀 부시시하고 다니고 뭐 빗질도 안 하고 그런 그분이 꼭 그렇게 하고 나왔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거의 그것을 그냥 안정훈 씨가 예. 그대로 좀 많이 조금 과장을 해가지고 스포츠카도 타고 다니시고. 예. 그 당시에는 스포츠카를 좀 타신 이유가 있을까요? 좀 달라 보이고 싶어서 달라지고 싶어서 그러니까 뭐 TV도 거꾸로 보고 이런 글자도 좀 거꾸로 보고 그림도 거꾸로 보고 싶고 지금도 TV 거꾸로 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 거죠? TV를 거꾸로 보세요? 오늘 이거 방송에 나가는 거죠? 예. 그거 좀 거꾸로 좀 전국에 한번 거꾸로 한번 방송해 보세요. 근데 왜 TV를 거꾸로 보세요? 기성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요. 왜 사람은 이렇게 머리가 위로 가고 다리가 아래로 가게 이렇게 인식을 합니까? 모두 다. 꼭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가끔 어떤 사람은 다리가 위로 가고 이런 것도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교수님 그 TV를 진짜 실제로 지금도 거꾸로 보세요? 네. TV 그 자막 있잖아요. 네. 자막이 이렇게 막 지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 거꾸로 된 글자 다 읽습니다. 왜 놀라세요? 유진석 씨 같은 분이 창의력이 많으신 분이 거기까지 생각 못 하셨군요. 예.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저는 거꾸로 보면 그 내용이 조금 잘은 모르겠지만 그 카이스트 그 작가님이 이제 됐다 쓸 수 있겠다 왜 했는지 알 것 같아요 진짜. 아니 근데 이게 카이스트 조직도 하고 강의 자료까지 거꾸로 보신다고. 보통 조직도 보면 이렇게 이제 총장이 제일 위로 있고 밑에 부서가 쫙 있고 네. 막 그랬지 않습니까? 보통 그렇게 만드는데 저는 이제 그걸 거꾸로 놓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보는 이유는 명확해요. 총장이 누구를 섬겨야 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매일 아침에 그 아직 아래서부터 그래서 제일 학생들 교수님들을 제일 위로 모시고 제가 생각을 해야지. 왜냐하면 대학교 조직이라는데요. 저는요 이게 뭐 지시한다든지 명령하는 그게 통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구성원들의 마음을 사야 돼요. 제가 이제 카이스트 총장이 되면서 제일 하고자 했는 게 이제 인류대학을 만드는 게 꿈입니다. 지난 50년을 결산해 볼 때 카이스트는 많은 성장을 했지만은 전 세계를 나가서 인류대학이라는 소리를 못 들어요. 이제 세계 대학 평가하면서 카이스트 한 42 정도 하거든요. 작년에 39등 했어요. 거기까지는 왔는데 그걸 넘어서 1등이 되려면은 세계 어디에서도 하지 않는 걸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그 모든 구성원들, 학생 교수님들이 자 우리가 인류가 되자. 이제 절대 남이 하는 거 하지 말고 우리 독창적인 것만 하자 이렇게 이제 마음속을 가져야 되는데 그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모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꾸로 놓고서 매일 이제 남이 하는 거 따라하지 맙시다. 이제 새로운 것만 합시다. 이렇게 이제 설득하고 그런 거죠.
아니 근데 이게 사실 그 총장님의 말씀대로 뭔가 좀 세상을 다른 사람이 보는 똑같은 시각으로 보지 말자. 그래서 난 TV로 거꾸로 보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긴 하지만 이게 좀 일상생활에서도 좀 그런 뭐 댁에 가서도 그런 것들이 좀 이어집니까? 저도 옛날에는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막 얘기 들었어요. 근데 너무 그러다 보니까 외로워요. 사람들이 저를 좀 싫어하는 것 같고. 아 뭔지 알아요. 예. 자꾸 이제 괴짜다. 저 사람 좀 이상하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지혜를 터득했어요. 뭐예요? 제 머릿속에 이 상상하고 연구할 때는 굉장히 이상한 얘기 생각하고 막 괴짜처럼 하다가도 예. 일상생활 속에 들어와서는 좀 얌전한 척하고 모범생처럼 그러니까 이중 인격이라고 할지 표리가 부동하다 할지 이게 뭔가 지금 현실 세계에 내가 너무 이렇게 동떨어지면은 네. 내가 또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 지혜를 잘 터득해서 예. 이제 그래서 총장이 된 것 같아요. 아니 그 카이스트는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진 학교입니까 이게? 카이스트는 50년 전에 이제 우리나라가 산업을 발전시켜서 우리도 잘 살자 이런 취지에서 산업 인력을 기르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과학기술에 투자한 결과가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죠. 이게 이제 그 50년이면은 정말 많은 일들, 뭐 또 많은 발전이 있을 텐데 카이스트에서 이룬 또 뭐 일들이 굉장히 좀 많을 것 같아요. 이 인터넷도 카이스트에서 먼저 실험을 해서 성공시켰고요. 최초의 인공위성 또 카이스트가 발사했고 우리나라에서 2009년에 이제 배터리 걱정 없는 무선 충전 전기 버스를 네. 또 개발하기도 했고요. 아니 근데 카이스트에서 처음 만든 학과가 있습니까? 융합학과, 아, 이게- 융합인재학과. 이게 그 정재승 교수님이 여기 예, 계신 하고 거죠? 거기 학부장이시죠. 그 학과는 졸업하려면 책을 100권을 읽어야 돼요. 100권 읽으면 졸업이 됩니다. 정재승 교수가 정해준 70개하고 개인이 선정한 30개에서 100권을 읽으면 100권을 저 읽었어요 할 수도 있잖아요. 아, 그래도 카이스트 학생은 또 저새 다르지. 우리처럼 막 안 읽고 교수님 읽었습니다. 이렇게 안 하지. 이제 토론하니까요. 토론. 아니 좀 그 많은 우리 제자분들도 좀 있을 텐데 기억에 남는 그 제자분들 또 어떤 분들이 좀 계십니까? 학계로 간 제자도 있지만 이제 회사를 세운 제자들이 여러 누가 분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아시는 분들이 아마 그 넥슨의 김정주 사장 하니까 들어요? 네. 예. 정주가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정주요? 그 김정주 회장님 얘기하시는 거죠? 예, 예. 아주 골치 아픈 제자였어요. 아 왜요? 그러니까 공부를 착실하게 안 하고 예. 뭐 어느 때는 뭐 머리를 노랗게 하고 와요. 예. 어떤 때는 빨갛게 하고 와요. 예. 그리고 이제 귀걸이도 다는데 예. 네모를 달고 오고 뭐 세모 달고 오고 양쪽에 예, 짝짝으로 달고 네네네. 오고 교수가 보기에는 좀 저놈 자식 한번 좀 야단치고 싶은 그런 제자. 근데 그 친구가 결국은 이제 회사도 세우고 지금 수많은 사람 월급도 주고 오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그러잖아요. 넥슨. 예. 근데 그런 이제 저한테 가끔 물어요. 어떻게 해서 그런 제자를 길렀냐고. 예. 근데 해준 게 없어요. 그냥 아마 제가 방해하지 않은 게 예. 참은 이런- 게. 아 내가 그때 혼내자고 참은 게. 예, 참은 게. 아 화는 나셨지만 예, 속으로 막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예, 아니 혼내지 않고. 저기 총장님 예. 지금 이제 많이 지났으니까 그 당시에 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회장님이시지만 우리 학생 김정주 학생에게 예. 꼭 하고 싶었던 얘기 뭐였습니까? 야, 그게 하고 다니는 짓이 뭐냐. 혹시 지금도 학교 연락을 하십니까? 예, 그러죠. 제 취임식에서도 와가지고 아 그러셨어요. 예, 축사하고. 야. 실제로 제게 이광현 교수님은 저한테는 정말 따뜻하신 분이셨습니다. 학생 생활도 뭐 이렇게 성실하지 못했고 뭐 하나 제대로 못하던 20대였는데요. 그때 정말 아낌없이 믿어주시고 지원해주시고 참 도와주셨습니다. 그게 너무 그냥 기억에 남고요. 예, 근데 이혜진 학생도 네이버 창업자. 얌전했는데 이제 질문 같은 거는 좀 잘했던 것 같아요. 수업 듣고
공부하고 그런 기억이 나요. 또 다른 학생 한 분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정말 열심히 해요. 근데 싫은 거는 시험 전날도 그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 학생은 좀 크게 되겠다. 누굽니까? 김창범이라고 하는데 네. 예. 그래가지고 4번 학사경고 받은 걸 구제해서 졸업시킨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회사도 세우고 이 세상에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괴짜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학교에서는 모범생을 원하잖아요. 좀 이상한 학생은 자꾸 이제 그렇지 못하게 만드는데 그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괴짜, 이상한 생각, 새로운 생각하는 사람을 존중하고 칭찬해 주는 거, 격려를 해줘야 돼요. 저는 적어도 카이스트 내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마음껏 뛰어노는 그 놀이터를 만들고 싶어요. 아니 근데 과제가 또 이게 그 카이스트가 좀 유명하죠. 이게 뭐 아주 예. 특별한 문제들이 좀 굉장히 많아서. 뭐 예를 들어서 시험을 문제를 내는데 문제를 출제하시오 이런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예? 문제를 좀 출제하세요. 그러니까 문제를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다 이해했으면 문제를 출제할 수 있죠. 그렇죠. 전산학과 교수님 시절에도 또 낸 문제가 있으시다는데요. 예, 뭐 해킹하는 문제. 예. 내 컴퓨터를 해킹해라. 예, 예. 그런 거. 와 이런 문제, 야 신박하다. 신박하다 진짜. 내 컴퓨터를 해킹해라. 공고문 하나 만들어줄래요? 그걸 한 50장쯤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자신의 서버에 침입해서 파일을 카피하면 1년치 장학금을 준다고? 전산과 박기용 교수. 했습니까?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예. 해킹에 성공을 했어요? 예, 그럼요. 그때 했던 학생들이 지금 우리 전 컴퓨터계를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는 학생들이에요. 지금 그때 하던 학생들이 지금 AI 본부장도 하고 있고요. 예. 하도 많아서 뭐. 예. 와 근데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학생들 좋아하죠. 그러니까 뭐 학생들이 뭐 상상력을 피고 그 상상력으로 이제 사회 나가서 활동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학생들 보니까 너무 공부를 많이 하고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제가 공부 좀 덜 하자. 그 시간에 나가서 놀자 강조하고 있습니다. 총장님도 공부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전 공부 많이 안 했어요. 저는 재수도 하고 대학 들어갈 때 또 어려서 전기도 없는 전 시골에서 학교 가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3시간씩 걸렸어요. 그 4km거든요. 그 4km를 걸어가면 아침에 갈 때는 1시간이면 가요. 근데 집에 올 때는 2시간 걸려요. 왜 그래요? 중간에 노니까. 그러고 자랐기 때문에 저는 공부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항상 제 주위에는 저보다 공부 많이 하는 학생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위축돼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공부를 하신 분이 아니에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셨어요. 농촌에서 농부였어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된 꼬마한테 글짓기를 한번 해봐라 그러셨어요. 나의 희망이란 제목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쓸 말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 쓰지? 근데 그때 마침 그 에디슨 전기를 읽었어요. 그래, 나도 그럼 에디슨과 같은 과학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종이에다 크게 써서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 광영이가 과학자가 된단다. 그래가지고 그 종이를 벽장이라고 있어요. 거기다 놓으시고 손님이 오면은 그걸 보여주셨어요. 자랑하셨어요. 그걸 보면서 제 인생의 길이 정해졌어요. 그렇게 저를 이제 인도해 주셨고 제가 대학교 떨어졌을 때도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러셨어요. 총장님이 좀 그 카이스트 내에서 교내에서 좀 가장 좋아하시는 장소 같은 데가 좀 있습니까? 그 산복길, 산책길. 산책길이요. 힘들고 머리 아플 때는 살짝 나와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코스가 있거든요. 연못 이렇게 산복길이 있어요. 거기를 좀 제일 좋아하시는. 네, 거기도 보고. 이 거위를 총장님이 처음 기르셨다고 그래요? 예.
저는 사실 그때 카이스트 학교 갔을 때 거위가 있길래 이거 어떻게 여기 있을까 했더니 총장님께서 이렇게 오! 저 거위가 있네. 뭐야? 어이 뭐야? 얘네들 뭐야? 뭐, 진짜 얘네들 사회- 뭐 하는 거야? 근데 학교 내에 이렇게 거위가 있다는 거 참 신기하네. 어떻게 이게 기르시게 된 겁니까? 이제 캠퍼스는 넓은데 네. 이게 뭐 연못이 있지만 이게 너무 좀 정적이에요. 그래서 뭐를 좀 기르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 근처에 유성 시장이 있어요. 예. 시장에 가면 4월 말에 이제 거위 새끼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그거 사다가 기르기 시작했죠. 아, 진짜로요? 그래서 지금 20년쯤 된 거예요. 이게 얘가 어떻게까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상징이 된 겁니까? 이렇게 거위가 카이스트에? 학생들이 그래요. 그 카이스트에는 그 서열 1위가 거위고 예. 그 학교 안에 이렇게 이제 횡단보도가 있거든요. 예, 맞아요. 그 횡단보도에 거위가 지나가는 이제 그 사인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거위가 지나가면 자동차들이 다 씁니다. 아. 그럼 처음에 거위 키운다고 했을 때 학교 측에서 반응이 어땠었어요? 얘기 안 했죠. 얘기 안 하고 그냥 키우셨어요? 아 얘기를 안 하셨구나. 얘기하면은 보나마나 못하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학교에서 막 그 얘기 하지 않았어요? 우리 학교에 거위가 돌아다닌다는데 그거 어디서 온 겁니까? 이런 얘기 교수회의에서나 이런 데 얘기 안 했어요? 어디서 거위가 왔냐고 하면 가만히 있었죠. 저 모른 척. 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거위가 이제 부화를 많이 해서 막 10대 마리, 20마리까지 막 늘었어요. 그러면은 얘들이 그 연못을 너무 많이 해서 이제 오염이 된다고. 그래서 제가 경고도 받았어요. 개체 수를 좀 조절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그 부화를 알을 품고 있는데 새 생명이 태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막 이런 생각하면서도 저한테 뭐 그 탓하는 사람이 생길까 봐 조금은 걱정이 됩니다. 개체수 때문에 좀 약간 그러니까 이게 또 좀 학교 업무 외에도 거위 개체수 때문에도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되네요. 예. 그러면은 이제 교수에서 총장님으로 바뀌고 나서에 달라진 점이 있으시다면 뭐가 있을까요? 업무가 좀 많은데 저는 업무는 제가 그 우리 때 이제 같이 일하는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직원도 있고 그분들한테 다 일임하고 학교에 매일 출근 안 할 거니까. 아, 출근을 매일 안 하세요, 지금요? 또 이것도 너무 비밀을 많이. 출근 유도 신문에 내가. 아니 출근 안 하시면 괜찮습니까? 카이스트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세계 인류대학이 돼야 된다고. 인류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 비전을 인류대학이 되겠다는 비전을 세워서 우리 구성원들이 모든 사람들이 나 인류가 되겠다. 이제 내 시시한 거 안 해. 이게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게 첫째. 둘째는 그걸 하려면 또 돈이 들어요. 아, 그렇죠. 돈이 많이 들어. 그러니까 저는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만나서 돈을 모으러 다녀야 돼요. 기부금 모으러. 그 사실 우리나라에서 과학 분야의 노벨상이 언제쯤 나올 수 있을까? 또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참 그런 얘기 나올 때마다 면목이 없습니다. 아유 왜요? 그 당연히 진직 받았어야 되는데요. 예. 그걸 뭐 몇 년쯤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뭐 머지않은데 왜냐하면은 우리 그 이제 신진 세대들은 새로운 거 강조를 해가지고 이제 이 세상에 없는 것들을 자꾸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사실 그래야지 노벨상을 받는 거예요. 그럼 혹시 총장님만의 기념일을 만든다면 어떤 날을 기념하고 싶으신지? 제 책상에는 달력이 있거든요. 그 달력이 두 개가 있어요. 뭡니까? 2021년 금년 달력하고 2031년 달력이 두 개가 있습니다. 2031년 내에 세계 인류대학이 된다는 그 생각을 여기 담아서 제가 무슨 결정을 할 때는 항상 2031년이 되면 이것은 어떻게 변할까 그 생각을 하기 위해서 그걸 갖다 놓으셨군요. 예. 그러니까 10년 후의 시점에서 모든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31년 달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 카이스트는 세계 인류대학 10위권 대학이 돼야 되거든요.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된다고 봐요. 바로 그날이 제가 가장 기념하고 싶은 날입니다. 2031년.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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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뵙겠습니다. 교수님도 뭐 딱 봐도 네. 교수님이시구나가 네네. 느껴지는. 톤도 되게 좋으시고요. 앉으세요. 제가 일단 소개를 해드릴게요. 세종대 삼초컷
광클 교양 수업 성과 문화 네. 배정원 교수님이시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처음에 성과인가? 성과 그래서 문화에 무슨 성과를 왜 이렇게 앞뒤를 바꿨나? 네. 근데 성과 네. 문화. 성과 문화. 근데 뭔가 클릭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저도 이게 왠지 모르게. 커리큘럼인 것 같아요. 네. 이게 3초, 야 3초 컷이에요? 그러니까 성자만 보고 클릭하는 것 같아요. 그 호기심이 가득한 네. 친구들이니까. 근데 어떤 분은 계속 안 되다가 4년 만에 돼서 너무 좋다고 어떤 분은 또 네. 한 1학년 때부터 듣고 싶었대요. 그 오리엔테이션에서 얘기를 하나 봐요. 성과 문화 얘기를. 이거는 꼭 들어야 된다. 네. 우리 학교에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자랑을 하시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듣고 싶어 하는데 워낙 광클하니까 못 오고 이제 4학년 말에 듣게 됐다라는 친구도 있고 결국은 4학년 때도 못 됐다. 이게 클릭을 못 해서 결국 이 수업을 못 듣고 졸업을 하신. 네네. 아하. 야, 근데 어떤 수업일지가 너무너무 궁금하네요. 궁금하시죠? 진짜. 네. 성과 문화니까 사회 전반의 문화 속에서 성을 다뤄요. 성의 개념, 성이 뭔지, 그리고 이제 사랑의 이론, 그리고 사랑하는 법, 뭐 사랑 유지하는 법, 사람 만나는 법, 그런 것도 있어요? 예, 잘 헤어지는 법, 그리고 성관계하는 법, 뭐 이런 것도 다 가르쳐 주죠. 와, 연애에 관한 것도 다. 네, 15주 동안 그게 다 커리큘럼이에요. 그리고 뭐 결혼에 대한 얘기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성관계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뭐 오르가즘이라든지 이런 조루, 지루 이런 얘기도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렇게 극복할 수 있다라는 그걸 얘기도 다 해줘요. 해줘요? 예. 열려있는 수업. 네. 아니 이게 진짜. 약간 만약 예를 들어서 네. 이렇게 같이 있을 때 그런 얘기 들으면 약간 조금 이렇게 굉장히 당황하죠. 굉장히 당황하고 제가 이제 성기 구조 기능도 다 보여주거든요. 이번에는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카페에서 왜 많이 듣잖아요. 네. 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성기가 갑자기 이렇게 툭 떠가지고. 아주 온라인 수업을 하니까 카페에서 수업 듣잖아. 본인도 네. 모르지만 지나가는 사람은 뭐야 이 사람? 그래갖고 굉장히 당황했는데 내 공부를 보는 거지 포르노로 보는 게 아니잖아라는 아니죠. 생각이 드니까 괜찮았다는 얘기도 하고요. 뭐 성 건강 관리하는 방법, 또 그 폭력적인 파트너 만나지 않는 얘기, 뭐 이런 것도 계속 다 해주니까 아이들은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진짜, 참 그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실용적이죠. 네, 진짜 실용적인 것 네, 같아요. 네. 많은 학생분들이 또 이 과목을 듣고 싶어하는 이유인 것 같기도 네, 하고. 이 수업을 이제 15주를 듣고 나면 아이들이 성에 대해서 좀 자연스럽게 말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제가 같아요. 처음 질문이 학생은 섹스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부터 물어보거든요. 너무 당황해요. 당황하죠. 그러니까 섹스라는 말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왜 자기가 대답을 잘 안 하면 이상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렇죠. 드니까 막 와 근데 저는 지금 이거, 사실 이거 참 지금도 어렵네. 지금도 사실은 이제 우리 교수님이 이렇게 섹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방송에서 이런 단어를 얘기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형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나이가 우리가 네. 있는데 섹스가 이게 가만 있어. 아니, 예를 들면 교수님이 했다고 그렇게 막 하면 안 돼. 이게 좀 그런 거 아닙니까? 좀 자연스럽게. 그래서 처음에 너무 당황하다가 네, 네. 이제 제가 너무 자연스럽게 섹스하고 성관계 얘기를 하고 오르가즘 얘기를 하니까 아이들이 나중에 자기들도 되게 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수님이 그러시니까 네, 이게 편해지는 네. 사실 이 지구상에는 너무나 많은 그 굉장히 그 다양한 성결이 있다라는 거죠. 거예요.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방법도 네. 좀 강의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제일 좋은 건 많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마지막 사람을 결정할 때까지 30명 정도 만나라 이렇게 얘기해요. 30명 정도. 근데 30명도 적죠, 사실은. 우리가 꼭 이제는 한국 사람하고만 만나고 한국 사람하고만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의 사람을 만날 수 있잖아요. 확대네. 와, 그래서- 유퀴즈 역사상 가장 저 집중하네. 거의 자세가 원래 항상 이건데. 야, 거의 뭐 돌아다녀. 아 죄송합니다. 오늘만 좀 이렇게 듣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미 좀 집에서도 좀 윤채양도 좀 느껴지시나요? 아니요. 아리스토텔레스? 탈레스. 탈레스? 예. 무슨 말인지 알았다. 이제 알았어. 다시 한번 저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사람이 좋아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어떤 사람 만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좋은 사람이라고 대답하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도 좋은 사람이 나한테 꼭 좋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많이 만나보면 안목이 높아져서 나한테 맞는 사람 고르기가 쉽죠. 왜냐면 제가 재석이 네. 형이 항상 저한테 해주시는 얘기가 만나. 일단 네. 좀 만나라. 맞아요. 만나야 알지. 이거 어떻게 네. 안 만나고 아니. 안 만나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만났어요. 네.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기대감에 충족을 좀 시켜줘야 이분을 또 나오게끔 해주신 분에 대한 매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또 기대감에 내가 충족을 못 시키면 또 실망을 드리게 되는 거니 그럴 바엔 차라리 안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왜 그 사람을 내가 이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이 사람을 막 만족시켜줘야 된다는 그건 너무 고객 편향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너무 포장하거든요. 맞아요. 뭐 되게 조신한 척, 되게 척, 멋있는 척. 요즘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내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척만 하자. 맞아요. 착하다 상대방이 생각을 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착한 척만 하면 되지 그 이상을 다른 사람들의 바라는 만큼은 그건 할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요. 정말 건강한 관계를 맺으려면 so what 이게 되게 중요하죠. So what?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거 있잖아요. 사람들의 시선을 자꾸 보게 될 때 그럼 어쩌라고 나 이게 나야 이거 있잖아요. 맞아요. 예, 좀 뻔뻔해져도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진짜 알았어요? 아, 그래서 조금 느껴졌어요. 네, 조금. 상대를 먼저 알아야 될 그 네. 안목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다. 연인을 만들기 전에 고려해야 될 사항을 한 열 몇 개를 가르쳐줘요. 아, 이게 뭡니까? 근데 이런 게 이제 중요하죠. 그 가치관이 너무 다른 사람 얘기를 하거든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가치관이 좀 맞아야 그 사람하고 오래 갈 수가 있겠죠.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네. 가치관하고 성격은 달라요. 아하. 그러니까 왜 우리 보통 그 성격이 뭐 안 맞아서 헤어져요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가치관이 다른 겁니다. 그럴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성격이 달라서 너무 재밌다 그러고. 아, 맞아요. 그렇잖아요. 네. 어떤 분들은 사람들은 성격이 너무 맞아서 성격이 좋다. 맞아서 네. 싸운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그 사람하고 협상하고 어떻게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는 능력의 문제지 성격 자체가 다르거나 같아서 문제가 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남자가 연락하겠다 그러고 연락 안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너무 바빠서요. 제가 이 일만 끝나면 연락드릴게요 이러잖아요. 그럼 전 그런 사람 만나지 말라고 그래요. 솔직히 말하면 남자들은 그 여자가 마음에 들면 전쟁 나가기 전에도 전화하잖아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는 거는 그러니까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일종의 어장관리 같은 네, 그런 느낌이라서 거죠. 네. 그거는 맞아요. 그 사람이 네가 정말 간절하게 만나고 싶은 사람이 아닌 거야라고 맞아요, 얘기해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성 간에를 떠나서 친구들 사이에도 연락 잘 안 된다는 친구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친구들하고의 관계를 오래 유지하지는 않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네. 편할 때만 연락하고 그렇죠, 그렇죠. 왜 내가 정말 필요할 때는 연락 안 되고. 연락 안 돼요. 네, 그리고 뭐 갑자기 네. 몇 달 뒤에 뭐 며칠 뒤에 뭐 나타나가지고 아 그때 뭐 잠을 잤어. 잠을 자든 몇 달을 자. 네. 깜빡 잠들었는데 한 3일 있다가 전화가 오더라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 핑계입니다. 네, 핑계. 자주 늦는 사람도 조금. 네. 네. 자주 놓는 게 이제 그 사람을 배려하지 맞아. 않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람을 만나는 네, 시간이 맞아요. 소중하면 일찍 나가서 기다리겠죠. 맞아요. 너무 습관적으로 늦고 이러는 그렇죠. 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나를 존중하는 거 같죠. 제가 네. 오늘 이제 교수님 만났으니까 좀 네. 하고 싶은 얘기 네. 중에 하나가 20대에 사랑을 하고 싶어서 네. 열심히 일을 했어요, 제가. 왜냐면 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이렇게 해야 내가 누군가가 나타나면 이 사람한테 좋은 걸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또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40살이 됐어요. 사실 중요한 거는 그
대상이 없었던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요즘 애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는 것도 뭔가 좀 갖춰진 다음에 만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전에 그 CNN하고 그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CNN에서 우리 학생한테 이제 남학생한테 물어봤더라고요. 왜 연애 못하냐. 취업이 잘 안 되니까 지금 당장 이제 자기 삶의 여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만난다는 그 여유를 갖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 자기가 취업 준비도 해야 되고 미래를 준비해야 되니까 이렇게 시간을 투자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놓쳐버릴 때가 맞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살아보니까 인생은 힘들어도 같이 가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말 뭐 비싼 걸 안 사주면 어때요? 차를 못 가지고 나가면 어때요? 조셉 지금 좋은 차 갖고 있고요. 63A인지 탑니다. 아 당당당당 예. 주변에 또 조셉 좋다는 사람들 꽤 있어요. 근데 이게 조셉이 뭔가 자꾸 조심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왜냐면 마지막 네. 사람을 제가 마지막 사람이 돼야 돼. 근데 미리 왜 이렇게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될지도 그 얘기. 모르는데. 그러니까 결과를 자기 스스로 그려놓지 말고 계속해서 좀 관계를 이어가라. 물 그게 흐르는 대로 가는 중요하다. 거죠. 떨쳐버리고 좀 만나라는 거죠. 좀 만나야 되는데 아무래도. 혼전순결을 주장하시나요? 저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니요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면 대답을 해야 되니까 제가. 예. 조세호 씨가 예쁜 여자분이랑 좀 이렇게 얼굴이 괜찮습니다. 이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아까 이별에 조셉 너무 죄송한데 지금 저 조셉 연애 상담할 때가 아니고요. 저희 지금 이제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지금 마지막 하나만 딱 마지막 하나만. 왜냐면 이게 사랑에 대한 좀. 알겠습니다. 전 사랑이 두려운 게 이별이 올까봐 좀 두렵기도 하거든요. 네, 지금 물어보신 것이 그 저희 수업 내용에도 있어요. 있어요? 애착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잘 헤어진 법. 아이들이 또 이별에 대한 좀 환상 같은 게 있어요. 아름다운 이별. 그래갖고 디데이를 정해놓고 막 못해줬던 걸 해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상대를 막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죠. 그건 또 뭐야? 그러니까 막 그 친구는 막 이 자기 여자친구가 그 꽃을 보고 싶어 했었대요, 벚꽃. 근데 그걸 한 번도 간 적이 없었다고 그거를 꼭 가보고 헤어지겠다고. 그러니까 헤어지긴 헤어지는데 그 전까지 당신과 하지 못했던. 네, 그러니까 좋은 남자로 기억되고 싶은 거죠. 그게 네. 뭐야? 제가 그냥 박살을 내주죠. 이별은 아름답지 않아. 심지어 소란스러울 수도 있어. 그리고 막 울고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있죠. 울죠. 그래서 연애를 얼마간 했으면 당연히 사랑한 만큼 아프잖아요. 그걸 겪어야죠. 겪고 그 사람을 내 마음에서 좀 떠나보낸 후에 미련을 막 두고 그러면 그러면 오늘부터는 친구로 지내자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근데 어제 애인이 오늘 친구가 될 수 없어요. 그거 어떻게 됩니까? 예, 그래서 헤어지기 전에 좀 정말 내가 헤어져야 되나? 우리가 정말 안 되겠나? 이걸 여러 번 생각해 봐야 하고 근데 정말 안 된다. 이건 정말 내가 감당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번복하지 말고 단호하게 헤어지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예 남남은 아니잖아. 남남이야? 응? 남이지 이제. 그런가? 교수님, 너무 힘들다. 이 사람도 너무. 근데 저는 지금 연애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이별도 힘들고. 저는 사랑 시작하는 것도 힘들고 너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 거 투성일까요? 너무 지금 약간 가슴이 울컥했던 게. 쟤는 또 왜 저래? 제가 좀 그만 좀 해. 조셉 그만 좀 해. 우리 나갈 진도가 많아. 그래요? 뭘 또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냐면 저는 안 잊혀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랑을 했던 그녀가 진짜로 저도 나름대로 사랑했던 그녀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헤어졌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제 인생 가장 힘들었던 연애였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지. 이게.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이 사람만큼의 이별은 내가 이거는 정말 다시는 겪고 싶지 않다. 아니 잊혀지지가 않겠다. 계속 기억이 남고 이 사람이 생각날 것 같다는데 얼마 전부터 이제 생각이 안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거기서 내가 왜 이러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간이 약이니까. 어떻게 시간이 약이 됐나? 근데 그게 아니면 사람이 미칠 거예요. 그럼 맞아요. 진짜? 네, 그래서 맞아. 아이들한테 해주는 얘기도 믿어지지 않겠지만 시간이 약이다라는 맞아요. 얘기를 하고요. 꼭 아셔야 될 거는 어떤 이별도 시간이 지나면 상처가 안 옵니다. 교수님 강의 과제 중에 데이트하기 과제가 있다고요? 네. 그 데이트 과제를 보고 애들이 많이 수업을 신청하는 것 같아요. 이 과제를 통해서 누군가를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근데 수업이 참 이게 지금 굉장히 실용적이죠. 재밌겠네요. 아니 수업에 데이트하기가 4시간 이거 되게 재밌지 않을까요? 네. 그 4시간 동안 3개의 이벤트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데이트 하려면 밥도 먹고 차도 그렇죠. 마시고 같이 걷든지 세 자전거 가지 타든지. 이벤트를 넣어야 되는군요. 예. 그리고 이제 더치페이 5,000원씩 내서 10,000원 가지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부족하죠, 10,000원은. 요즘 사실 10,000원이면 한 사람 점심값도 안 돼요. 되죠. 예. 그래서 이제 팁을 주죠. 한 번에 후원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왜 요새 쿠폰 많잖아요. 네. 혹은 애들이 이제 헌혈도 해요. 헌혈하면 문화상품권 주잖아요. 이제 그걸로 대중교통 이용해서 뭐 커피 사서 나눠 마시고. 이거 재밌겠다. 네. 그리고 도시락도 싸요. 도시락도 싸요? 네. 재밌겠네요. 도시락을 싸면 돈을 좀 절약할 수 있잖아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제 얼굴에 너무 나타나나요? 여기에 제가 봐서 다시 학교 입학하시겠네요. 저는 그러면은 요 과목은 제가 그리고 이제 어떤 어머니가 우리 아들이 처음 데이트를 하고 어머님이 김밥 싸주신 적 있고. 그리고 영수증 붙여야 돼요. 돈 어떻게 썼는지 봐야 되니까 이제 인증샷 둘이 어딜 갔으니까 인증샷. 이거 뭐 최고의 수업이네요. 근데 이거 네. 인증샷이 또 어떻게 나올지도 궁금하네. 어쨌든 데이트를 하면 이걸 레포트를 써서 작성을 하는 건가요? 네, 레포트를 내야 되고요. 레포트를 따로 써야 돼요. 굉장히 좋았는데 내용은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저 친구도 오늘 데이트가 좋았겠지. 서로가 그랬는데 내용은 다시 만나고 싶지 않다. 그런 경우도 있고 나와서 또 발표를 시켜요. 왜냐면 공유해야 되니까. 재밌네요. 여학생을 불러내면 남학생 둘이 나오는 거죠. 여학생을 불러내면 남학생 둘이 나오는 거죠. 보통 이제 남자애들이 광클을 하니까 비율이 여자애가 2번 데이트할 때가 많아요. 그럼 약간 비교가 될 수도 있겠는데? 비교해서 말하라고 하죠. 그럼 남학생들은 너무 잔인한 수업이에요, 막 이러죠. 제가 마지막으로 물어봐요. 애프터를 받으면 누구랑 할 거냐? 물어봐요. 그것까지 물어봐요? 그러면 막 남자애들이 막 어쩔 줄 몰라 하죠. 거의 뭐 정글이죠, 정글. 근데 이렇게 되면 실제로 사귀는 경우도 있겠는데요? 사귀는 경우도 있죠. 있다고 있을 수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방송 나가고 나면 뭐 컴퓨터 터지겠는데. 그렇게 막 더 막. 사실 우리들이 누군가를 만날 때 이상형만 자꾸 만나려고 하거든요. 맞아. 키는 얼마여야 되고 외모는 어때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이제 제비뽑기로 하니까 누가 걸릴지 모르는 모르죠. 거예요.
근데 이제 외모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하지만 4시간을 같이 있어 보면서 의외로 너무 매력적인, 예. 너무 재미있는 이런 거를 좀 발견해 보라는 거고요. 그리고 데이트에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다는 거. 데이트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가를 좀 알게 하는 거예요. 아 재밌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걸 알아가더라고요. 예. 이성 친구 있는 애들이 너무 재밌어요. 왜요? 이미 이제 사귀고 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아 그거는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거 하면 제 여자친구 헤어진대요. 레퍼트인데도 그게 좀. 네. 그 만나는 거 싫다는 거죠. 얘가 언제 데이트하는지를 알잖아요. 알죠. 계속 문자 보내는 거예요. 재밌니? 뭐. 분위기 좋니? 뭐 이렇게. 기억에 남는 그 학생분들도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많이 있어요. 제 강의를 들을 때 헤어지고 오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요? 네. 왜 헤어졌는지를 좀 알고 싶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좀 배우면 다음에는 좀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한 친구는 그래서 온 거예요. 왔는데 이 수업을 받으면서 어떻게 그 친구랑 다시 만났어요. 다시 만났고 결국 결혼했고 그리고 그 친구랑 결혼할 때 줄에 섰고 이런 친구 있죠. 계속 AS를 해주는 거죠. 뭐 부부싸움 했다 그러면 만나서 또 상담해주고. 아 너무 좋다. 네, 그래서 그럴 때 고맙죠. 아니 이게 이제 예전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연애나 결혼이 이제 필수인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이런 강의를 통해서 우리 그 듣는 많은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좀 있다면요. 그 연애나 결혼을 꼭 하라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일생을 살다 보면 누군가는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만나는 게 행복하고 그럴 때 어떻게 내가 좋은 사람으로 만나고 또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행복하게 삶을 잘 꾸려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이들이 배워가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내가 보는 나는 정확하지 않죠.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보는 나를 보면서 나는 굉장히 근사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점점 더 왜 살아갈 힘도 없고 더 멋있어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내가 나를 귀하게 생각하고 돌보고 그리고 왜 남을 또 돌보는 방식 같은 것들을 배웠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래서 내가 성장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러면 뭐 전 다 한 거죠. 네. 지금 막 사랑을 시작하신 분들과 네. 반대로 좀 사랑에 지쳤거나 상처받은 분들에게 좀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요. 사랑을 시작한 사람들한테는요, 이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환상 같은 것도 갖고 있고 기대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그 사람한테 꽂혀서 그 사람을 보면 전기가 반짝반짝 오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좋아 보였던 그 콩깍지가 쓰인 기간도 사랑의 도입이기는 하지만 저는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람의 그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걸 권태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진짜 내가 의지를 가지고 저 사람과 같이 가야 하는 진정한 사랑이 시작된 거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다. 사랑에 너무 지쳤거나 상처받은 분들은 너무 힘들면 안 하셔도 돼요. 내가 준비가 되면 언제든지 사랑하는 사람은 또 올 수 있으니까 너무 애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화여대 에코과학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생명 다양성 재단이라는 그룹을 이끌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저도 이제 저 성함을 알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신 생태학자는 어떤 일을 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죠. 글쎄요, 뭐 저는 종종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산으로 들로 강으로 바다로 쫓아다니면서 동물들은 무슨 짓 하고 사나 그런 거 염탐하는 일을 한다. 화두가 되는 기후변화라든가 뭐 생물다양성 감소라든가 뭐 이런 문제를 자연스럽게 또 연구하게 되는 뭐 그런 분야입니다. 굉장히 많은 동물들을 연구를 하셨겠지만 어떤 동물들을 좀 연구를 하셨는지 여쭤봐도 됩니까? 네, 개미를 오래 연구를 했고요. 개미요? 네, 개미는 한 40년 가까이 40년이나 연구를 하셨어요? 네, 우리나라에 굉장히 흔한 여러분들이 맨날 보는 까치. 까치가 전 세계적으로 사는 새인데 우리나라에 제일 많아요. 까치가요? 네, 그래서 까치도 한 25년
지금 와. 연구하고 있고 또 저 인도네시아에 가서 긴팔 원숭이 인도네시아 네, 정글에 긴팔 산 원숭이. 긴팔 원숭이 지금 한 15년째 연구하고요. 돌고래 제주도에 가서 돌고래 이제 거의 한 10년. 10년이요? 네. 아니 근데 개미 연구를 40년 하셨으면은 정말 뭐 개미 박사님이실 것 같은데요. 네. 이 어떻게 좀 개미를 연구하게 되셨는지요? 그 아이들이 저를 보고 자꾸 개미 닮았다 그래서 조금 좀 말씀을 해주시니까. 아, 진짜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좀 닮으셨다. 그런 얘기 잘못하시면 안 돼요. 왜요? 지금 제가 약간 곤혹하죠. 교수님도 그렇고. 그 왜 저 앱에 저 연예인 닮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해봤는데 3번이나 유재석 씨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절도로 개미 닮았다고 웃으시면 같은 과예요, 선생님. 우리 교수님께서 개미를 연구하러 정글까지 가셨다고. 네, 뭐 개미가 우리나라에도 제법 많긴 한데요. 네네. 정글에 재밌는 개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근데 막 뭐 독을 쏘는 개미들이 막 그렇잖아요. 그렇죠. 저 개미한테 한번 쏘여가지고요. 네. 그냥 기절한 적도 있어요. 기절을 해요? 네. 어디에 쏘였는데? 세상에 개미 중에 제일 큰 개미가 거의 한 3cm 정도. 오, 이 정도면 굉장히 크네요. 네. 그걸 우리가 총알개미라 그러는데 네. 걔는 침을 가진 개미인데요. 네네. 절벽으로 이렇게 제가 내려가고 있었는데 잡다가 하여간 이 팔뚝을 쏘였는데 네, 근데 이러고 이제 뭐 문지르고 기어 올라와서 그냥 어떻게 됐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동료가 제가 길에 숲속에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지나가다가 왜 그러고 있냐고 그래서 개미한테 쏘였어. 그랬더니 야 개미 연구하는 놈이 개미한테 쏘여가지고 이렇게 누워 있냐? 근데 뭐 어떡해요? 기절을 한 방 맞았는데 하여간 기절했어요. 와. 교수님께서 침팬지의 어머니라 불리는 제인 구달 박사님하고도 좀 각별한 사이시라고요? 네. 일년에 한 300일 정도를 세계 한 80개국을 순회를 하시거든요. 와. 그러시면서 이제 자연을 보호하자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시는데 한 2년, 3년에 한 번씩 그래도 지난 한 10몇 년 동안 쭉 오셨어요. 두 분이 만나면 뭐 어떤 대화를 좀 나누십니까? 교수님하고 구달 선생님께서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지구를 이런 위기에서 살려내느냐, 뭐 어떤 일을 하면 사람들에게 이 위험을 알릴 수 있느냐, 뭐 그러니까 뭐 거의 전략 회의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다음에 뭘 하자,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동물들을 관찰하다 보면 우리 인간들을 한번 돌아보게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 2005년 그 호주제 폐지에 교수님께서도 좀 힘을 보태셨다고요? 아유, 네. 제가 솔직히 고백하면 좀 비겁한 사람이거든요. 가능하면 안 나서고 싶고 그렇잖아요. 사람이 누구나 그렇죠. 뭐 다 그래요. 되도록이면 숨으려 그러는데 저 EBS에 나가서 강연을 한번 했는데 그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동물사회에는 호주제도라는 게 없더라. 뭐 당연하겠죠. 걔네들이 뭐 그런 시스템이 있겠어요. 만약에 그들에게 그런 시스템이 있다 그러면 호주는 암컷일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되게 생물학자로서 그냥 평범하게 했어요. 하셨어요. 근데 그게 방송된 날부터 전화를 못 쓰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이 전화가 없던 시절인데 내려놓으면 울리고 받으면 욕하고 뭐 이러니까 엄청난 언어 테러를 거의 한 1년 당했어요. 1년이나요? 네. 그런 어떤 와중 속에서 여성들로부터 전화를 한 몇 차례 받았는데요. 그 어떤 분은 막 전화통에 대고 대성통곡 하시는 분도 계셨고 어떤 분은 선생은 어디 있다 이제야 나타났느냐 뭐 이러면서 당신 가슴이 다 후련해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참 비겁한 제가 이렇게 그런 얘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이거 뭐 어차피 욕먹고 있는데 에라씨 모르겠다. 그러고서는 이제 책도 쓰고 글도 쓰고 방송도 하고
이유 뭐 이런 걸 이제 설명을 질러댔더니 어느 날 헌법재판소에서 오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변론을 했고 자연계의 계보를 뒤질 때는 우리는 암컷을 따라 올라가면서 추적을 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호주제가 결코 자연스럽지 못하다. 호주제가 거의 모든 나라가 다 같이 채택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호모사피엔스의 종특이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지구상에서 이걸 갖고 있는 나라는 한반도의 몇 천만 호모사피엔스 중에서 요 동물들만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제가 생각하려고 그래도 이건 보편적인 현상은 아니다. 제 변론이 끝나고 한 2, 3주 후에 헌법재판소가 우리나라의 호주제는 위헌이다라는 판정을 내려서 그게 이제 다 끝났죠. 그 암울한 역사가 끝났죠. 참 정말. 네. 남편이 일찍 죽으면 아들에게 예속되는 거고 그 아들이 또 잘못해서 빨리 죽으면 손자한테 예속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이에요. 이 땅의 여성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이 이제 사라져버린 거죠. 법무부가 호주제를 2006년에 폐지하는 대신 개인별 신분 등록제로 전환하는 새로운 민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친아버지의 성 대신 새아버지의 성으로 바꿀 수 있게 하는 등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이 개정안은 또 혼인할 때 부부의 합의로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호주제를 폐지하고 개인별 신분 등록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또 네, 이렇게 네. 이런 일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얘기에는 꼭 토를 하나 달아야 됩니다. 뭡니까? 마치 제가 다 한 것처럼 비춰지면 이게 대단히 불편한 거거든요. 아유, 그럼요. 저는 어떻게 보면 야구 용어로 하면 끝내기 안타를 치게 된 거예요. 제일 끝에 이제 참여했다가 또 빌려 교수님 들어갔다가 이런 말을 좀 우리가 배워요. 그러니까 많이 아시는 게 많으니까 이렇게 비유도 척척 끝내기 안타다. 뭐 이런. 네. 교수님께서 미국 유학 시절에 하버드 기숙사 사감을 하셨어요? 네. 하버드에 계셨어요? 네. 그런지도 모르고 조셉 하버드에 계셨어요. 바로. 네. 7년간 하셨네요. 이게 이제 박사과정을 하시면서. 네. 아니 근데 이게 하버드생들은 실제로 새벽 4시 반까지 이렇게 뭐 도서관에서 공부한다는데 막 이게 사실입니까? 에이 사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괜히 왜 옛날에 불이 안 꺼진다고 뭐 이렇게. 하버드 대학의 공부 벌레 네. 맞아, 그 책이 있었어요. 네,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제가 관찰한 하버드 학생들은요 공부보다 사회생활을 훨씬 많이 해요. 이게 참.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는 티가 나는 아이가 성적 잘 받은 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전혀 존경심을 표현하지 않아요. 그냥 학생회장도 하고 축구도 하고 뭐 봉사활동도 하고 오케스트라에서 바이올린도 연주하고 다 온갖 세상 일을 다 하면서 A를 받는 거예요. 그런 놈을 서로 다 우러러 보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이놈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뭐 새벽 1시까지 사회생활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대개 공부를 한밤중에 시작해요. 서로 그냥 얘기를 하려고 거기는 그렇게 막 한다면서요? 네. 누가 많이 떠들었느냐로 일단 점수가 어느 정도 판정이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이 책상 밑에 표 하나 가지고 제가 떠들었다. 이거 체크하거든요. 계속 체크를 예, 그러니까 그냥 뭐 서로 발언 기회를 주건 말건 그냥 악착같이 떠들어야 돼요. 아니 우리 가면 괜찮겠는데요 점수가. 저도 우리는 그냥 떠드는 거고. 조셉, 우리는 떠들어 제끼는 거고. 떠드는 거는 뭐. 거기는 토론이야, 토론. 아니 거기도 일단 떠들어 제껴요. 일단 제껴. 거기도 제껴요? 두 분은 제끼는 하버드로 거라면 자신 있는데. 두 분은 하버드로 떠들어 가는 제끼는 걸로. 거라면 자신 있었어요. 하버드로 밀리지 않고 뭐. 우리도 뭐 떠들어 제끼는 거는 뭐. 예. 교수님은 얘기를 너무 재미있게 이렇게 잘해주셔서 교수님 수업은 광클 수업일 것 같거든요. 이거 저 금방 바로 그냥 찰 것 같은데요? 이번 학기에 폐강됐습니다. 제 수업. 제 생애 처음으로 교수 폐강이 됐어요? 네.
40명이 안 되면 너무 충격적이다. 놀고 있는 건 아닌데. 제 개인적으로는 제일 충격이에요 지금. 지금 사실 아니 근데 이게 폐강이 됐어요. 지금 정보가 들어왔어. 긴급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그 이유가 있대요. 뭐예요? 이게 교수님의 이 과목이 3학점짜리 과목인데 근데요? 30학점만큼이나 어렵기로 소문이 났다. 이게 그 아무래도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소문이 좀 나 있어요. 너무 힘들다. 그 학기에 최재천 교수 강의 들으면서 다른 수업을 들으면 다 망한다. 그 학기에 그 수업 하나만 듣기도 벅차다. 뭐 이런 소문들을 이 얘기 들었는데 거기 수강 신청을 하고 싶지가 않네. 네. 그 얘기를 해주세요. 혹시라도 이제 내년에 혹시 수강 혹시나, 신청을 하실 네. 학생들에게 미리 좀 교수님 미리 좀 얘기 좀 하세요. 네. 이화여대 학생들에게 제가 진심을 다해서 말씀드립니다. 웬만하면 성적은 잘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힘든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일의 양을 줄여줄 생각은 없습니다. 미안한데 열심히만 하면 그거를 조금 교수님이 좀 양보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의 그 열정 제대로 좀 가르쳐주고 싶은 그 마음은 너무 알고 있으나 아이 망했다. 저는 용납 못합니다. 저때 나왔네요. 교수님도 망했다라는 얘기가. 이 교수님이 가장 그 관심을 두고 있는 게 있다면 요즘 뭐가 있을까요? 네, 하여간 코로나19 겪으면서요. 교수님이 이것도 기후변화 때문에 생긴 겁니까? 코로나19도 기후변화 때문에 생긴 겁니까? 근데 그 질문이 되게 반가웠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기후변화인가?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온 것 같다는 확인을 한 것 같아서 되게 반가웠거든요. 근데 코로나19가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습니까? 네. 그 박쥐를 우리가 한 1,400여 종 정도 발견했는데 거의 압도적으로 전부 열대에 삽니다. 박쥐는. 근데 그 열대 박쥐들이 기후변화 때문에 지구온난화가 벌어지니까 온대지방의 기온이 올라가니까 슬금슬금 온대지방으로 지금 분포를 확장하고 있거든요. 그 작년 2021년 5월에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지난 100년 동안 박쥐들이 이제 자꾸 온대로 옮기는 과정에서 온대지방에 박쥐들의 생물 다양성 거점 지역이 몇 군데 생겼다는 거예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 중국 남부로 드러났습니다. 거기에 지난 100년 동안 열대박쥐가 40종 이상 들어와서 이주를 했는데 지금 열대에 가서 박쥐 한 마리 잡아가지고 저 선별 질려서 데려가서 이렇게 검사해 보면 대개 2가지 내지 3가지 종류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걔네들은 달고 살아요. 근데 걔네들은 별로 영향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40 곱하기 2 아니면 3 하면 대충 100이 나오잖아요. 그 결론은 뭐냐? 지난 100년 동안 중국 남부 지역으로 100종류 이상의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입이 됐다는 거죠. 그 중에 한 놈이 이번에 우리랑 나쁜 의미에서 궁합이 너무 잘 맞아가지고 우리가 이런 일이 터진 거니까. 이야, 이게 저 교수님 얘기 들으니까 또 이거 기후 변화가 우리 그 인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우리가 농경을 하기 전 한 만여년 전으로 돌아가면 지구에 한 6천만 명, 우리나라 인구보다 조금 많은 정도가 전 지구에 흩어 살았어요. 그 당시에 우리가 포유동물과 새들 전체에서 우리가 차지하던 비율을 계산해 보니까 1%가 안 됐거든요. 지금 2022년 5월 현재 우리가 그 계산을 다시 해보면 우리 인간과 인간이 기르는 동물의 무게가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96 내지 99%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만년 동안에 우리가 1% 미만이었는데 우리를 제외한 나머지 야생동물을 1, 2, 3% 정도로 줄여버리고 우리가 완벽하게 그러니까 저 야생동물 몸에 있는 바이러스가 어느 날 집주인이 너무 힘들어해서 나 이사 가야 되겠다. 이사해보면 거의 백발백중 호모사피엔스 아니면 호모사피엔스가 기르는 동물인 거죠. 이 생물 다양성의 불균형을 바로잡지 않으면 확률적으로 앞으로 이런 일은 그냥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는 글쎄요, 재수 없으면 몇 년에 한 번씩, 몇 년에 한 번 꼴로 우리는 마스크 쓰고 이 짓 하면서 생을 마감해야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자연과 우리의 관계를 이제는 새롭게 정립하면서 살자. 자연을 행복하게 해주면 우리도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걸 왜 안 합니까? 그걸 하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우리 또 교수님한테 아주 오늘 우리가 뭐 환경을 왜 보존해야 되는지, 왜 환경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뭐 생각이야 꾸준히 하지만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그런 것이 이렇게 그 코로나까지 그러니까요. 굉장히 좀 깜짝 놀랐어요. 소개를 직접 좀 해주시죠. 예, 지금 고려대학교 심리학부의 교수로 있는 허태균입니다. 사회심리학자입니다. 사회심리학은 처음인데 사회심리학이 뭡니까? 사회심리학은 인간이 사회적 맥락에 있을 때, 사회적 맥락이라는 거는 이제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그 다른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고 그리고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심리적 과정을 연구하는 분야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21년 동안 심리학을 연구하셨지만 파악하기 힘든 심리는 누구? 제일 힘든 사람은 역시 가족, 특히 아내. 사모님. 약간 부부싸움 이런 거 할 때 이제 심리학을 이용해서 유리한 지점을 선점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게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 아내가 뭐라 그러면은 제가 그거는 당신 무의식에서 무슨 뭘 원해서 그런 거야. 이러면 자기는 아니래요. 그게 아니래. 그러면 그러니까 무의식이야. 제가 그랬거든요. 화난다. 몇 번 하다가 안 했습니다. 그러셨구나. 네, 그러고 나니까 제 무의식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분들과의 갈등이나 이런 거는 좀 없으신 편이세요? 어떠세요? 아니요, 전혀 없을 수는 없죠. 제가 아들이 둘인데요. 그렇게 저를 어려워하지는 않아요. 그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교수로서는 별로 안 좋아해요. 왜요? 수업을 듣고 나오면 그렇게 교수 욕을 해요. 그 아드님께서? 네, 아들이. 그래서 제가 옆에서 듣는 교수 기분 나쁘다. 그러지 마라. 이제 제가 그러거든요. 가만히 듣다 보면 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서 끝에 제 아들이 저한테 그래요. 아빠는 안 그러지? 그러는 거예요. 속으로 이거는 아닌데 하는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교수로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제 아들한테는 안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교수님의 한국인의 행동 속 숨겨진 심리에 관한 이 강의가 좀 화제가 됐는데 한국인의 심리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좀 연구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은 처음부터 그렇게 연구한 건 아니에요. 저는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해서 굉장히 서구 중심의 어떤 정통 심리학이라 그럴까? 그런 거를 좀 배웠는데 근데 저게 굉장히 필요하다. 왜는가 하면 기존의 서구 중심의 심리학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 깨닫고 있다가 이제 모험적인 학문 분야로 옮겨갔다. 오랜 시간 연구를 하면서 발견한 한국인만의 어떤 심리가 좀 있다면 가장 근간이 되는 거는 이제 관계주의. 관계주의.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어떤 취향이나 다른 사람의 선택에 따라서 내 거를 바꿔줄 준비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그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게 자기 메뉴판 보기도 전에 뭐 먹을 거야? 이러고 물어보죠. 일단 나도 나지만은 물어봐요. 우선 물어봐요. 물어봐요. 뭐 드실래요? 뭐 특별히 먹고 싶은 거나 가리는 음식이 있으세요? 물어보는 이유가 사실 마음속에 이미 네가 뭘 시키느냐에 따라 내가 시킬 게 바뀔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영향을 주고받는 거를 당연하게 여기고 그거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 거야. 그러고 보니까 외국 분들은 뭐 먹을 거야를 안 물어본 것 같아요. 그냥 딱 보고 본인이 알아서 시키고. 최근에 외국 분하고 식사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영화에서. 영화에서. 자기가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저희들도 내가 뭘 먹으러 갔지만 또 남들이 다 이러면 그래 그냥 그거 먹자. 그럼 그게 좋겠다. 맞아요. 뭐 이런 경우 굉장히 많으니까. 관계주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배려하는 거 이런 건 되게 좋은 좋죠. 거예요. 그 대신 그 배려가 역으로 뒤집으면
원칙을 깨는 거예요. 이제 줄을 서 있어요. 네. 근데 뒤에 있는 할아버지한테 먼저 가세요. 이러면 배려죠. 배려죠. 배려인데 그러면 순서대로 간다는 원칙이 깨진 거예요. 근데 서양 사람이나 아니면은 집단주의 사람들은 딱 원칙이 정해지면 이대로 해야 돼. 내가 쏠게. 뭐 이런 것도 약간 그 뭐 어떤 일이 좀 있다면서요. 그거는 이제 관계주의에서 나오는 주체성에 관련된 건데요. 주체성이군요. 네, 그 뭔가 하면 주체성은 자신의 존재감과 영향력을 확인하고 확대하려는 성향이에요. 이게 집단주의 아마 하고 가장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이에요. 네. 집단주의는 조직 속에 묻혀 있는 존재로 보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가 이렇게 강하게 나타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관계주의는 집단 속에 묻히는 게 아니라 1대1 관계로 가지는 거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가 굉장히 소중해집니다. 그 사람한테 영향을 받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나도 영향을 줘야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존재감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싶어요. 그게 주체성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내가 쏠게 이런 것도 뭔가 그런 속에서 오는 나의 존재감을 좀 드러내기 위한. 그렇죠. 뭐 그나마 괜찮아요. 그걸 할 만한 이유가 있는 날이면. 뭐 자기 생일이라든지 진짜 좋은 일이 있으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이하게 별 이유가 없는데 자꾸 밥을 사잖아요. 한 몇 번 받아먹고 나면 지가 뭔데? 이런 느낌이 딱 들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지가 뭔데 뭐 아니 지가 뭐 돈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그렇게 뭐. 약간 나 무시하는 거야 뭐야 막. 이게 이제 그걸 존재감을 자꾸 드러내면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불편하게 여기는 부분이 좀 있는. 아니 이게 저 주체성이 강해서 생기는 긍정적인 부분과 또 부정적인 부분이 또 있다고 그래요. 강해서 생기는 긍정적인 거는요. 생각을 잘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창의력이 좋아요. 그런가 하면 원칙이잖아요. 이러고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전부 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좀 더 할까? 어떻게 하면 그래서 그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은 막 이걸 이렇게 사용해? 예. 심지어는 그걸 만든 분도 이런 기능을 그럼 인터넷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제품 개발자도 잘 모르는 사용법을 맞습니다. 우리나라 누군가가 만들어내잖아요. 사용자들이 이게 뭐 기가 막힙니다. 전 세계에서 거의 최고인 것 같아요. 왜 처음에 우리가 음식을 가위로 자르는 걸 보고도 외국 사람들이 놀랬다 그랬죠. 맞아. 음식은 칼로 쓰리는 건데 근데 우리는 아니 잘라지는데 이건 뭐 칼이나 가위나 아니 그 좀 이렇게 좀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면 또 혹시 좀 부정적인 부분도 좀 있을까요? 똑같습니다. 생각을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자기 멋대로 해요. 공사하는데 이렇게 가면 자기가 보기엔 이게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설계도가 있는데 10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7개면 되겠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면 사실 안 해야 되거든요. 이게 그런 생각 안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원칙대로 되는 게 별로 없어요. 맞아. 정해진 틀 안에서 움직이는 게 재미없어요. 문제는 말만 하면 괜찮은데 진짜 찾아요. 맞아.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못 찾으면 괜찮아요. 근데 하고 나서 나중에 보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이제 그런 일들이 너무 일상에서 많아요. 맞아. 그래서 우리가 참 그래. 아니 그 한국인의 어떤 이러한 심리적인 성향이 오늘날 좀 우리에게 미친 영향이 좀 있을까요? 지금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수많은 갈등 이런 것들이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배경에 깔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언제 제일 화가 나나 하면 내가 영향을 주고 싶은데 상대방이 영향을 안 받을 때예요. 무슨 말을 했는데 그 말을 인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말을 들은 척도 안 하냐. 뭐 이거 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걸 사회 전체로 확대시켜 보면 우리나라 사회가 이런 특성이기 때문에 전 세계 유례 없는 경제 발전도 이룩됐지만 동시에 전 세계 유례 없는 사회적 갈등도 유래된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좀. 근데 사실 그 우리 사회가 뭐 항상 요즘 뭐 뉴스에서도 그렇고 많이 얘기하는 게 이런 그 세대 갈등, 뭐 여러 가지 뭐 갈등들이 굉장히 좀 많지 않습니까? 어떤 점 때문에 이런 좀 갈등이 좀 이렇게 생기는 것 같으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간 일종의 환상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같이 함께 가야 된다라는 거를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생각을 해야 된다. 라는 약간 저는 환상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상대방이 나하고 의견이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그래요, 자꾸. 말은 이렇게 해요. 우리 둘이 사이에 의견 조율을 통해서 합의점을 찾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마음속엔 내가 합리적이고 내 생각이 맞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네가 내 쪽으로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득을 하는데
이 설득하는 방법이 보통 정보를 알려줍니다. 그게 첫 번째 단계.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정보로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면 나 같은 생각을 할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왜냐? 내가 합리적인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자꾸 말이 많아져요. 근데 상대방이 안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생각이 머리가 나쁜가? 왜? 내가 알려줬는데 충분히 얘기 다 했는데. 야, 그거는 와, 그거는 조금 과한데. 아니 근데 우리 사회를 보면 자기하고 생각을 다른 사람들을 폄하하고 이게 심지어 무슨 충 뭐 이런 인간으로도 네. 취급 안 하는 그런 용어들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붙을까 보면 쟤는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면 저렇게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시하고 가도 되는 거였는데 이제 미워하기까지 시작하는 거예요. 쟤는 나쁜 애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 사회가 당연한 다양성인데도 불구하고 이 다양성이 왜 미움이나 혐오까지 갈까? 이 생각을 해보면 그런 심리적인 과정을 다 거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 그 얘기에 좀 공감이 많이 가긴 가네요. 나는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상대방을 자꾸 설득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나와 다르면 인정하면 되는데. 그렇죠. 그냥 다르면 다른 대로 살라고 내버려둬 버리면 되는데. 그러면 교수님은 실제 성격이 좀 어떠십니까? 좀 그런 거에 대해 좀 쿨하시고. 어떠세요? 교수님은 좀. 집요하게 설득하죠. 제가 한국 사람인데다가 교수인데. 멋지시네요. 지금 얘기하시면서 좀 느꼈어요. 나는 합리적이다라는 그 생각이 어느 정도 교수님도 좀 깔려 있구나. 그럼요. 제가 하는 말은 다 맞는 거예요. 아니 그 확신이 없으면 강의를 못 해요. 근데 그것도 그렇지. 그것도 맞네. 아니 우리 관계에 대해서 아까 좀 얘기를 많이 해주셨지만 한국인들이 지향해야 될 관계를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자. 그게 뭔가 하면 내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애정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설득하려고 그래요. 그 대표적인 게 자녀예요. 자녀가 뭘 하면 넌 그래서 어떡하니? 너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안 된다. 내 나이 때는 안 그랬다. 뭐 내가 학생일 때는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최악이거든요. 자꾸 자기 기준으로 자녀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내 나이 때는 내가 고등학생일 때는 내가 학교 다닐 때 이런 말. 그게 언젠가 하면 30년 전이에요. 30년 전에는요. 대한민국이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가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세상을 봤으면 좋겠다. 그 얘기가 뭔가 하면 손주가 이상한 행동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너는 왜 그러니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대부분 할아버지 할머니가 요즘은 그러고 노니? 너는 그게 재밌니? 난 잘 이해가 안 된다. 여기서 끝나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나라 사회가 서로한테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